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임진왜란에 이어서 호란입니다. 자, 그래서 호란의 발발과 그 이후에 북벌론의 제기, 이 부분을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임진왜란은 결과를 시험 문제에 많이 묻고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 호란은 원인을 시험 문제에 많이 묻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광해군입니다. 자, 광해군의 경우에는 중립외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정책은, 자, 광해군은 대내적으로 임진왜란의 뒷수습을 위한 정책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7년간 굉장히 빡세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전쟁하기가 부담스럽지. 그래서 실리를 추구합니다. 자, 대외정책,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쪽도 편을 들지 않고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강홍립이 출병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가 후금하고 싸우니까 좀 보내줘 할 때 줄타기 하면서 핑계대면서 안 보내다가 결국 보낸 거지. 자, 임진왜란 때 명나라 도움을 받았죠. 조선은 명의 후금 공격 요구를 완전히 거절할 수는 또 없어요. 그 다음에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또 원수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때 보내긴 하는데 어떤 거예요? 보낼 때 강홍립을 불러서 야, 적절히 잘 싸워라, 너무 열심히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 총사령관입니다. 13,000명의 군대입니다. 이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명을 지원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해라. 그래서 후금이 이길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 붙으라는 거지. 항복하라는 거예요. 자, 조명연합군은 후금군에게 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도입부할 때 세계사 파트에서 사르후 전투라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패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합니다. 자, 실리외교의 지속이다. 명의 원군 요청, 도와줘 할 때 광해군은 이를 적절히 거절합니다. 후금과 또 친선을 꾀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중립적인 정책을 취했다. 중립외교의 의미다. 그래서 국내 전쟁의 화가 미치지 않아 외란 후의 복구 사업에 크게 기여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중립외교가 성리학하고는 거리가 있죠. 성리학의 의리 명분은 어긋나는 거지. 명나라가 어쨌든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는 건 맞잖아. 근데 안 도와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뻥 터진 게 인조반정입니다. 자, 원인은 중립외교에 대한 반발이에요. 자, 광해군은 현실적인 실리외교 정책을 취했지만 임진왜란 복구 사업에 또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명분을 중시하는 살인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해서 광해군 때 정치적 상황은 또 어때요? 광해군 때 북인이 정권을 독점하는 또 상황이죠. 이때 중립하니까 누구? 서인과 남인, 서인이 주도해요. 그래서 반발을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광해군이 실정 잘못을 해요. 자, 불안을 느낀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왕권의 안정을 기해오자 동생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전에 말씀드렸죠. 광해군은 서자예요. 근데 나중에 선조가 중전을 또 들여서 낳은 어린 아들이 영창대군, 어쨌든 중전마마가 나왔으니까 적자지. 얘가 어려서 광해군이 왕이 되는데 나중에 영창대군이 큰단 말이야. 크니까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영창대군을 죽여버립니다. 인목대비를 폐위시켰다. 유교윤리 어긋난 약점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조선은 유교랜드예요.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이었던 거야. 니는 왕으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광해군이 쫓겨나고 그다음 북인이 전멸합니다. 그래서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소멸합니다. 그 이후에 인조시대 때 서인과 남인 연합정부입니다. 연합정권이다. 자, 그럼 보시면 그럼 서인과 남인이 북인을 몰아내고 그다음 뭐 하는 거야? 광해군의 모든 걸 부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중화 사상입니다.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교랜드지. 유교도 알고 이런 나라가 문화민족이고 나머지는 오랑캐 쓰레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명 배금책이다. 자,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이제 금나라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명 배금책입니다.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을 전면 부정합니다.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해서 후금을 장악합니다. 이 상황에서 명나라 군대가 명나라 장군 모문룡이라는 자가 있어요. 나쁜 사람이긴 해요.
와가지고 행패를 많이 부렸다고 해요. 후금이 차지한 요동지방을 빼앗기 위해서 평안도 철산 앞바다에 있는 가도, 섬이에요. 여기에 뭡니까? 주둔한 거지. 자, 그럼 뭐야? 이 가도가 조선 땅이니까 조선 땅에 명나라 군대가 주둔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명나라 편을 들어주는 거죠. 자, 조선의 서인 정권이 친명 정책으로 무문용을 지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괄해난이다. 자, 인조 반정 후 논거 행상이다. 해서 뭡니까? 인조. 이 광해군을 몰아낼 때 인조 반정 때 뭡니까? 이괄. 이괄이 공신입니다. 그러니까 인조의 지지자였어. 근데 자, 공신을 딱 정하자고 할 때 이괄이 뭡니까? 1등 공신이 안 돼요. 이게 밀린 거야. 이괄은 어떤 생각하는 거지? 아, 내가 공을 많이 세웠는데 왜 이렇게 찬밥일까? 뭐 이런 것이. 그래서 불만을 품은 이괄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뭡니까? 이때 인조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이괄을 1등 공신으로 책봉하지 않습니다. 높은 등급의 공신으로 책봉하진 않았는데 또 이괄을 또 신뢰해. 이 상황에서 뭐 하는 거야? 북방군. 어떤 거예요? 이 북쪽 지방. 이 북쪽 지방을 방어하는 북방군. 북방군의 사령관으로 이괄을 임명해 보낸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여진족과 싸우는 강력한 북방군이 이괄의 부하들인 거지. 병력을 왕창 맡긴다 뭡니까? 얘는 또 불만이 많아. 그래서 뭡니까? 이 북방군을 끌고 내려와서 뭐 하는 거야?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뭡니까? 그래서 이괄 군대가 상당히 강력한 군대였고, 그래서 뭡니까? 진압되긴 했는데, 한양을 함락합니다. 이괄의 난. 이괄의 난. 그래서 한양까지 함락했다. 그래서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뭡니까?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이 서울을 함락한 유일한 경우예요. 뭐 다른 케이스의 경우입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서 뭡니까? 뭐 차지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뭡니까?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지. 뭐 고구려라는 나라가 백제의 한성을 함락했다. 그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인데 동일한 나라에 생긴 반란이 서울을 함락한 건 이게 유일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근데 결국 진압돼요. 들어올 때도 뭡니까? 뭐 호랑이 잡으러 왔다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요. 어쨌든 뭡니까? 그래서 서울을 함락했다가 결국 진압되는데 이괄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후금과 내통합니다. 그래서 인조의 즉위가 부당했다. 어떤 거지? 애초에 뭡니까? 인조 반정 때 참여했던 애들이지. 인조의 성향이 어떤지 알아. 자, 그래서 뭡니까? 얼루가 후금으로 간 거지. 야, 쟤네들이 니네 싫어하거든 이런 거야. 이런 겁니다. 이괄에는 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켜 왕을 피난시키고 서울을 점령한 건 우리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후에도 없어요. 유일해요. 나중에보다 정묘호란의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경험이다. 후금의 칩. 그래서 이게 오픈 게임이야. 그래서 뭡니까? 정묘호란이다. 쳐들어와요. 후금은 광해군을 위해 보복한다.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와 평안도 의주를 거쳐 황해도 평산에 이르렀다. 어떤 거야? 왕을 갈아치우니까 니네는 왕을 갈아치운 그런 나라니까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보통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있을 때 이렇게 오죠. 자, 여러분 뭐 고려시대의 경우에도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기가 거란이 왔잖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케이스로 우리가 온 거예요. 이게 정묘호란이다. 그래서 항전은 철산 용골산성의 정봉수 의주의 일입니다. 명칭 알아두시고요. 누구랑 싸운 거야? 후금하고 싸운 거예요. 자,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 적을 맞아 싸웁니다. 자, 화친제이다. 후금의 군대는 보급로가 끊어지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뭡니까? 이 반도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보급로가 길어지죠. 자, 여러분 뭐 무슨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마찬가지 상황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 당시에 조선 정부는 뭐야? 강화도로 피난을 했거든. 여러분 아시겠지만 후금군은 기병이 주력이기 때문에 넘어가 뭡니까? 쫓아가기가 좀 힘들지. 자, 우리나라는 뭡니까? 북방에 유목민족 쳐들어올 때 강화도로 자주 피난을 했고요. 이때도 강화도로 피난을 갔어요. 자, 그래서 조선 정부의 강화를 제의. 자, 강홍립 중재로 조선과 정묘 조약을 맺고 철군합니다. 자, 본래 후금의 일차적 목표는 중국 대륙의 장악이 있다. 그러니까 명나라를 정벌하는 거죠. 조선도 아직 항전할 힘이 없기 때문에 쉽게 화의가 이루어져. 후금과 조선이 형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형이야? 자, 여러분 얘네가 말 타고 툭툭툭툭 이렇게 와. 그다음 뭐야? 우리한테 딱 와서 형 하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후금을 형이라고 부른 거지. 그래서 뭡니까? 이때 형제 관계다. 아, 우리의 아웃벌이었던 뭡니까? 후금이 어쨌든 뭐야? 형 얘기 듣고 간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이어집니다. 병자호란이다. 자, 원인은 청의 군신관계 요구다. 해서 뭡니까? 정묘호란 이후에 후금의 명칭을 청으로 칭하고 뭡니까? 그래서
백화는 뭡니까? 황제를 칭합니다. 청나라가 우리는 부족장 칸이 아니고 우린 황제다. 그럼 동북아시아에서 뭡니까? 황제는 한 명밖에 없어요. 명나라 황제가 있는데 명나라 황제랑 관계를 끊고 우리를 황제로 인정한 다음에 우리에게 뭐 해라? 조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군신 관계를 맺고 그다음 뭡니까? 명나라랑 끊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후금은 세력이 더욱 커져 국호를 통일합니다. 자, 황제를 칭하면서 조선에 군신 관계를 맺자고 요구했다. 자, 군신 관계 맺자는 건 뭐야?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명나라랑 관계를 끊고 우리를 섬겨라. 자, 외교 정책의 대립이다. 군신 관계를 맺자는 청의 요구에 조선에서는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화론, 화친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청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전쟁까지 불사하자는 주전론. 그건 뭐야? 우화론, 화친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척화론입니다. 척화, 화친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론입니다. 보통 척화 주전론, 배척. 자, 화친 꺼져. 전쟁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대비시키는 문제를 여기서 제일 많이 냅니다. 원인을 많이 낸다고 했는데 뭡니까? 보시면 자, 주전론입니다. 그래서 척화, 화친 꺼져 이거요. 주전론입니다. 성리학에 기반하고 있고요. 대의명분 중시, 화이론입니다. 중화사상입니다. 인물은 김상원, 그 다음에 등등등 있습니다. 사막사 이렇게 있습니다. 세 명이 있어요. 김상원과 사막사 보통 이렇게 붙습니다. 강화론, 화친하자는 거지. 양명학, 뒤에 배웁니다. 실천성을 중시하는 양명학이고요. 현실적, 실리적이다. 그래서 최명길을 시험 문제 많이 내죠. 그래서 남한산성 영화를 보면 뭡니까? 김상원과 최명길 이렇게 대립이 나오죠. 결말이 뭡니까? 실제 역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남한산성이 고증이 괜찮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김상원과 최명길. 자, 경과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게 대립하는데 주전론이 대세가 됩니다. 싸우자!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과는 대세가 주전론으로 기울어져 다시 청은 대군을 끌고 침입했다. 이거 병자호란이다.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입니다. 자, 이름이 아이신기호로 홍타이지. 그래서 청태종입니다. 직접 10만 대군, 10만 명은 많지 않은데 정예병입니다. 정말 정예병. 그래서 이끌고 내려와 임경업이라는 장소가 지키는 의주의 백마산성을 우회. 어떤 거야? 서울로 바로 온 거예요. 서울로 바로 왔는데 이때 뭡니까? 이때 뭐야? 우리가 진 거지. 청나라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무슨 고려 거란 전쟁 이런 거 보면 뭡니까? 처음에 거란종 내려올 때 흥화진이라고 뭡니까? 지금의 의주인데 그쪽 지역에서 우선 막고 하니까 뭡니까? 어쨌든 거란군이 나와서 싸우고 어쩌고 해서 뭡니까? 하는데 자, 여러분 병자호란 때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뚫리고 밀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 뭐가 있어요? 이괄의 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방군 이괄이 내려와서 우리에서 내란이 일어났지. 그래서 뭡니까? 북방 지역을 방어하는 군대가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국방력이 훨씬 약화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뭡니까? 이 상황에서 뭡니까? 이 계속 진격하는 뭡니까? 이 청나라 군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병자호란 때도 얼룩 원래는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고 했는데 강화도를 피신하는데 어떤 거야? 청나라 군대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럼 뭐야? 강화도로 건너갈 때 따라잡히면 게임이 끝나잖아. 그래서 뭐야? 청나라 군대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부병의 최대 장점은 속도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간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던 대신 인조와 신라들은 뭡니까? 남한산성에 피신 45일간 대항했으나 사태가 기울어져요. 남쪽에서 근황군 막 올라오는데 뭡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기고요. 그 다음 뭡니까? 결정적으로 뭡니까? 이 청나라 애들이 특히 얼마나 대단하냐면 강화도까지 함락을 시켜요. 강화도 함락하고 밑에서 올라온 쪽에서 못 이기니까 뭡니까? 못 버틴 거지. 사태가 기울어져요. 주화파 최명길 등 중심에서 청과 화의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시 송파구 삼전도 석촌호수 쪽이에요. 지금의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굴욕적 항복을 했고 청은 이 당시 삼전도에 청태종 송덕비를 남깁니다. 이거 뭡니까? 예전에 서울시에서 따로 시험 낼 때 이런 걸 시험에 냈던 거지. 가서 뭡니까? 오랑캐 옷을 입고 정말 뭡니까? 가서 절한 거예요. 우리가 고려 거란 전쟁 보면 뭡니까? 그래서 거란 애들이 뭡니까? 우리나라 왕 현종 보고 와서 직접 절하라고 하지. 이때 뭡니까? 이때는 된 거지. 청나라 태종이 직접 왔고요. 그래서 인조가 져서 청태종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야? 정말 뭡니까? 막 머리를 조아리고 뭡니까? 삼괴 구고들하고 뭡니까? 정말 굴욕적으로 절을 한 거예요. 자, 군신관계. 청과 군신관계를 맺고 명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자, 인지를 내려갑니다. 두 왕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입니다. 나중에 소현세자가 죽고 복림대군이 왕이 되니까 효종이지. 자, 척화 강경파 김상원, 그 다음 사막사를 인질로 잡아갑니다. 자, 김상원의 시조. 가노라 삼각사라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원이 갔다가 김상원은 살아서 돌아와요. 그래서 김상원네 가문이 뭐 절개를 지킨 가문이라고 해서 뭡니까? 이 김상원네 가문이 매우 흥하는데 이 가문이 안동김씨예요. 명문 가문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세도 정치할 때 나오는 뭡니까? 그 가문이 이쪽 김상원 계통의 가문입니다. 자, 보시면 최명길의 주화론과 윤집의 척화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시험 문제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명길의 주화론 보시면 화치를 맺어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의리를 지켜 망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이건 신하가 절개를 지킨 데 쓰이는 말이다. 읽어보시고요. 정묘년의 맹약을 지켜. 그래서 정묘년 뭡니까? 이 형제관계 이때 뭡니까? 우리 어쨌든 간에 뭐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냐? 몇 년이나 뭐야? 화를 늦추시고 그동안 인적을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으며 군량을 저축하여 방어를 튼튼하게 하되 군사를 집합시켜 일사불란하게 하여 적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우리 조선 최상의 기치일 것입니다. 라고 해서 뭐야? 이 최명길이 화칠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슨 친일파처럼 나라를 팔아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적의 병력이 강하니까 외교적으로 머리를 숙여서 직접 전쟁하는 걸 피하고 그다음 우리가 힘을 길러서 싸우자 이 얘기예요. 실제 고려시대에는 그렇게 했지. 현종 때 옵니까? 막 오니까 가서 찾아가서 우리가 절할게 뭐 황제폐야 가 하니까 거란군이 갔잖아.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최명길은. 근데 이때 조선은 유교랜드니까 어찌 감히 오랑캐한테 그런 식의 말을 한단 말인가 뭐 이런 거예요. 자, 윤집의 척화론. 자, 화친으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오늘날같이 심한 적은 없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부모요. 오랑캐는 원수다. 그러니까 뭐야? 뭐 무슨 우리가 뭐 형식적이건 뭐 적을 속이건 나발이건 뭐야 무조건 뭡니까? 쟤네들한테 뭐야? 뭐 화친하자거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꽉 막힌 거야. 꽉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최명길의 경우 뭡니까? 싸우되 지금은 싸움은 지니까 힘을 기르기 위해서 머리라도 숙이자. 외교적으로 하자는 거고 윤집은 뭐 어떤 거야? 그 외교적으로 하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이런 겁니다. 자, 연양입니다. 서북지방 황폐하에서 평안도 지방이다. 자, 청군의 침입은 왜군의 침입에 비하여 기간이 짧고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편이었으나 청군이 거쳐간 이 평안도 지방은 약탈과 사륙에 의해서 황폐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정신적 충격.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고요. 그동안 조선에 조공을 바쳐왔고 조선에서 오랑캐로 이겼던 여진족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조공하는 애들이 거꾸로 군신관계를 맺게 된 거지.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는 사실은 조선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요. 자, 북벌론입니다. 성에 대한 적개심, 문화적인 우월감으로 북벌론이다 해서 뭡니까?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인조 반정 이후 중화사상. 그래서 비슷한 말이 뭐야? 모화. 중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화사상, 모화사상, 화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유교를 알고 있는 중국과 사이즈가 크기가 대중하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또 중화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크기가 작으니까 소중화입니다. 그래서 대중화, 소중화, 나머지는 오랑캐 쓰레기예요. 이게 화이론이다. 자, 요걸 끌고 가는 거지. 그 어떤 거야? 우리가 싸워서 졌는데 뭐 하는 거야? 복수하자라는 거예요. 복수. 그래서 복수에서 설치, 치욕을 씻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욕을 설욕하자. 이게 슬로건입니다. 자, 북벌론, 청과의 관계. 병자호란이 끝납니다. 청과 군신관계를 맺어요. 이때 아직 명나라가 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와 관계를 끊고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습니다. 조선은 겉으로 청의 사대하는 형식 추진했다. 근데 내심으로는 은밀하게 뭡니까? 국방의 힘을 기울이면서 청에 대한 뭡니까?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북벌론 배경. 북벌론은 청을 정벌하여 임진왜란때 우리를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명을 대신하여 복수하고 문화가 높은 우리나라가 문화가 낮은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자. 여기 나와 있는 한자가 이거예요. 복수 설치. 이게 슬로건입니다. 자, 복수 설치. 복수하자 해서 뭡니까? 이걸 슬로건을 내걸고 몰래 전쟁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안 해요. 실제로는 안 합니다. 자, 북벌 준비. 자, 효종입니다. 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송시열, 송준길, 이완. 중요합니다. 친청파 대신들 제거.
어영청이 북벌 준비의 본영이다. 군대를 양성, 성곽을 수리, 가장 활발하게 북벌을 준비합니다. 숙종대입니다. 청의 정세변화를 이용합니다. 청나라에서 뭡니까? 뭐 지방에서 반란 일어나고 막 그렇거든요. 자, 윤휴를 중심으로 북벌의 움직임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 북벌을 실천에 옮기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뭐야? 안 한 거예요. 자, 북벌론의 패단입니다. 서인의 정권 유지 수단. 자, 북벌론은 패전의 책임 어떤 거야? 싸우자 했다가 진 거잖아요. 자, 서인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 다음에 북벌 준비할 때 뭡니까? 뭐 군사력을 강화할 때 그 군사력이 누구? 서인들이 장악하게 되는 거야. 자, 반대파 진출 견제책. 자, 인조는 서인중 일부 소장파들이 강경한 척화 주전론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청의 침략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여 일부 남인을 등용합니다. 이에 서인들은 북벌론을 준비하면서 반대 세력의 진출을 견제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대체로 뭡니까? 대체로 자, 서인 주도 북벌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남인이 비판합니다. 이런 구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화이론 이거 보세요. 이거요. 중화사상, 모화사상, 화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뭡니까? 이게 계속 가는 게 뭐야? 계속 가는 게 뭐야? 개항기 때. 그 보통 위정척사할 때 뭡니까? 이게 요 논리예요. 그때 위정척사라는 게 새로 튀어나온 게 아니고 요 논리예요. 요 논리입니다. 자, 다음 북학운동입니다. 자, 북벌론은 인조의 뒤를 이은 초종 때 왕성했다. 해서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자, 오랑캐. 오랑캐는 뭡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다. 짐승. 그래서 뭡니까? 이걸 그래서 오랑캐를 정벌하자. 이게 북벌론이다. 북벌론의 대칭입니다. 대칭. 그건 뭐다? 북학론이다. 어떤 거야? 오히려 뭡니까? 청을 배우자는 거예요. 자, 북벌론은 오랑캐는 쓰레기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서 걔를 짓밟고 복수하자는 거고요. 북학론은 그 반대입니다. 가봤더니 청나라 괜찮네? 우리가 오히려 청나라를 배워야 돼. 우리가 열등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퇴퇴했다. 이제 북벌론은 점차 맛이 갔고요. 후에는 청의 문물이 발달함에 따라 문화를 수용하자 북학운동까지 나타났다. 대체로 뭡니까? 그래서 집권당은 서인이고요. 이후에 서인이 쪼개진 이후엔 노론입니다. 그래서 이 서인과 노론, 어쨌든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잖아. 그래서 뭡니까? 뭐 할아버지 때는 싸워가지고 져서 막 일을 부득부득 가는데 그게 뭡니까? 그 이후에 아들, 손자에서 갔어. 청나라 갔더니 뭡니까? 그 당시에 갔더니 뭡니까? 그 당시에 청나라는 뭐 강희제, 뭐 옹정제, 관륭제 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전성기예요. 청나라의 최전성기 때 뭡니까? 갔던 거지. 그래서 어떤 거야? 할아버지가 병자호란 겪은 다음에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쟤들은 쓰레기야, 오랑캐야, 쓰레기야 했는데 뭡니까? 막상 뭡니까? 손자뻘 되는 사람들이 뭐야? 갔더니 삐까뻔쩍한 거지. 우와, 여기는 뉴욕이야, 막 이런 거야. 막 정말 화려하고 막 그런 거예요. 와, 끝내주네. 우리가 오히려 이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뭡니까? 오히려 집권당 내부에서 뭡니까? 청나라를 배우자. 뭡니까? 이것이 노론의 뭡니까? 북학파입니다. 자, 다음에 보시고요. 그래서 이건 반대되는 이데올로기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나선정벌.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효종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청의 충돌입니다. 자, 조선에서 북벌운동이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시베리아 지방에서 러시아가 밀려옵니다. 청의 대응이다. 그래서 이 뜨거운 감자예요. 러시아 애들이 넘어오니까 원래 러시아의 중심지원 시베리아는 살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러시아의 중심지원 저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이 러시아의 중심지역인데 뭡니까? 일로 넘어와서 내려오니까 뭡니까? 이때 뭡니까? 이 청나라랑 러시아 세력이 충돌하는 거지. 자, 러시아 세력의 침략으로 위협을 느낀 청은 정벌군을 파견, 조선의 원병을 요청했다. 자, 조선 충수병입니다. 조선에서는 효종 때 변급과 신유 각각 2번을 보낸 거예요. 웃기는 건 뭐냐면 효종 때 청나라랑 전쟁하자 했는데 뭡니까? 청나라에서 우리 싸울 때 군대 좀 보내줘 했더니 네 하고 간 거지. 이건 뭐 하러 간 거야? 청나라를 도와주러 간 거예요. 자, 2차례에 걸쳐 조총부대를 흑룡강 유역으로 파견, 큰 성과를 거둡니다. 조선이 정말 명사수가 많았대요. 조총수들이 가서 뭡니까? 그래서 러시아일도 뭡니까? 러시아 서양식 이 머스켓 화승총을 쏘는데 우리나라의 뭡니까? 우리나라의 이 사수들이 정말 총을 잘 쏴서 뭡니까? 이게 러시아 애들을 물리치는데 크게 기능을 했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나선정벌에서 뭡니까? 승리는 조선 충수병의 실력을 입증한 것이다.
뭐 그런 거요. 어떤 거야. 청나라랑 전쟁하려고 군대를 키웠는데 도와주러 간 게 나선 정벌이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뭡니까? 정치 파트를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보시면 자, 봅시다. 다음의 주장과 관련된 조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이가 나라를 망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은 우리나라의 부모의 나라이다. 그래서 뭐야? 오랑캐 꺼져.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전론이다. 주전론. 인조 때 싸우자. 주전이다. 전쟁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대보다를 세워서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뭡니까?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군대를 보내준 명나라 황제, 만력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를 지냅니다. 자, 국왕의 친위군과 수를 경비하는 군사력을 강화했다. 왜? 오랑캐랑 싸워야 되니까. 요게 답이에요. 답이고요. 자, 병장도설. 조선시대 문화 파트에서 배운 거예요. 조선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뭡니까? 군사훈련 교범이다. 조선시대 전기. 그래서 대체로 뭡니까? 뭐 문종 때, 세조 때, 그다음 뭡니까? 성종 때, 이때 뭡니까? 간행됩니다. 자, 오위제. 조선시대 전기의 중앙군이죠. 네, 쉬운 문제입니다. 요런 문제요. 요런 문제. 자, 그다음에 스탠다드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뭡니까? 이건 반대되는 논리입니다. 앞에 얘기했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정면연의 맹약을 지켜서 그래서 뭡니까? 화를 늦추시고 그동안 이용해서 인정을 베풀어 민심을 수습, 형을 쌓으며 군량을 저축. 그래서 뭐야? 적의 허점을 노리자. 그래서 정묘조약 때 우리가 형 했는데 그거를 뭡니까? 어쨌든 최대한 유지하면서 뭐야?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힘을 기른 다음에 싸우자. 해서 뭡니까? 관련이 깊은 건 뭐야? 화친을 주장하는 중화론이죠. 우선 화친해서 외교적으로 뭡니까? 싸움을 피하자. 그럼 북벌론, 위정척사, 주전론 뭡니까? 앞에 얘기했죠. 하이론, 오랑캐는 쓰레기다. 요 논리의 다 연장이다. 요걸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묻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2023년의 지방직 문제입니다. 순서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가시기의 사실입니다. 자, 임진왜란이고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 있었던 사실,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광해군 집권에서 인조반정 발생했죠. 인조반정이 발생한 원인은 뭐야? 영창대군. 광해군이 죽였지. 자,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했다. 중립외교죠. 이게 광해군 때 일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2번과 3번으로 인해서 인조반정이 발생을 했지. 자, 다음에 청해 인질로 끌려왔던 복림대군.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에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답이 4번이죠.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죠. 병자호란 뭡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일이 4번이니까. 이런 식의 문제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전기의 경제 파트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